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지사랑병원의 변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그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분들이 이제 해야 될 수술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지 않습니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재건술을 하는 그 환자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사항,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면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수술의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후유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내용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자가건을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입니다. 자가건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건술을 하게 되면은 경골과 대퇴골에 터널을 뚫어서 이식물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터널을 뚫을 때 해부학적인 터널을 뚫느냐 아니냐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부학적인 터널을 뚫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설령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인대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 잔존 인대들을 보존을 하느냐 제거를 하느냐입니다. 당연히 잔존 인대를 보존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식물을 그 경골과 대퇴골 쪽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을 할 때 가능하면은 조직의 손상이 덜 가거나 메탈 나사보다는 흡수가 되는 흡수성 나사를 써야 되는 것이 궁극의 좋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는 모식도가 이제 무릎 안에 십자인대를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의 그 인대가 전방 십자인대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수술을 들어가서 보면은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경골 쪽에서 위쪽 대퇴 쪽으로 무릎의 이제 바깥쪽에 관절면에 연해서 붙게 되겠죠.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에서 무릎이 앞쪽으로 빠지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제 내측인대, 외측인대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제일 흔하게 되는 그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상적인 전방 십자인대와 파열이 된 전방 십자인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좌측에는 정상적인 전방 십자인대고요. 우측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이렇게 너덜거리게 끊어져서 이제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잔존 인대들이 다 이게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대 기능이 없어지니까 무릎이 앞쪽으로 덜렁거리는 불안정한 동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그 과정이 몇 개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텔로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인대 부하 검사를 해서 인대가 관절이 밀리는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좌측은 오른쪽 무릎인데요. 정상적인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좌측 무릎인데 앞쪽으로 많이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반대쪽에 비해서 다친 쪽이 얼마나 밀리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10mm 이상이 된다면은 심한 동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들은 이런 동요 검사에 동반돼서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 무릎 MRI를 찍을 때도 전방 십자인대를 잘 볼 수 있는 프로토콜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를 보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촬영한 MR 사진이 되겠고, 노란색 화살표에 보이는 좌측 그림이 정상적인 십자인대 시그널입니다. 약간 검게 대퇴 쪽에서 이쪽 경골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중간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을 화살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MR에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끊어진 인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검사에 동반돼서 실제 진찰을 해서도 동요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분의 동요가 있는
사진이 되는데 전방 동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그 파열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수술은 전방 십자인대 그 재건술을 하게 되는데, 재건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끊어진 인대를 뭐 다시 봉합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인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넣어줘서 위아래 고정을 해서 인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술이 되게 되겠는데, 이식물을 넣게 되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식물이 고정도 잘 돼야 되지만 원래 위치에 터널도 뚫어야 되겠고, 또 재생이 돼서 잘 살아나야 되겠죠.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이 되겠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 터널을 뚫어서 이식물을 통과시키고 위아래 고정을 하는 것으로서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가건을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의 여부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20년 이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본 경험상으로 타가건은 자가건에 비해서는 결과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주 저온 냉동고에 조직을 얼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안에 세포가 죽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조직을 환자한테 이식을 하다 보니까 안에 면역학적인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타가건을 사용하게 되면 조직이 잘 살아나지 않고 재파열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킬레스건 타가건이 되는데, 위에 보이는 것은 다듬기 전이 되겠고, 아래쪽은 다듬어서 직접 이식하기 전에 사진이 되겠는데, 보통 아킬레스건의 뒤꿈치 뼈에 해당하는 부위가 대퇴 쪽에 나사로 고정이 되겠고, 아래쪽에는 나사로 고정이 되거나 관절 바깥쪽으로 빼내서 2차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햄스트링 건 중에 반건형건이 되겠고요. 위쪽 사진은 다듬기 전, 아래쪽은 이식하기 전에 성형이 다 된 사진인데, 실제 한번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환자 다 제가 수도로서 확인이 됐던 경우인데, 좌측에 보시는 동영상은 다른 병원에서 타가건으로 수술했던 분이 저희 병원에 재수술을 할 때 봤던 영상인데, 조직이 살아나지 않고 다 너덜거리게 재파열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자가건을 이용해서 이분은 이제 자가건을 이용해서 저한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는데, 다른 걸 수술하려고 이제 들어갔던 분인데,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아주 잘 재생이 돼서 전방 십자인대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자가건이 타가건에 비해서 이제 좋은 것은 또 어떤 경우냐면은, 타가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골이나 대퇴골 쪽에 터널을 뚫고 그 터널을 통해서 이식물을 통과를 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가건의 경우에는 뼈 안에 있는 터널 안에서 뼈와 조직 간에 면역학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뼈를 녹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좌측 사진은 타가건으로 인해서 뼈들이 이게 좀 녹아서 이게 터널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에 이식한 조직물도 손상이 되겠고, 고정이 약하니까 덜렁거리는 것도 있겠지만 뼈도 이렇게 녹아서 2차적으로 관절염이 올 수 있는 원인도 되지만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제가 자가건을 이용해서 수술한 경우에 환자의 MR 사진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터널이 넓어지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타가건보다는 자가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자가건을 사용해서 십자인대 수술하는 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은, 슬개골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이제 태태 사두건이나 아니면 슬개건을 이용한 이식물이나 아니면 햄스트링을 이용하는 경우에 슬개골 쪽에 관절염이 오든지 아니면 근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슬개골을 포함한 대퇴사두건이나 슬개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근까지 나온 롱텀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관절의 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반건형건과 박건을 이용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건양건 한 가닥만을 이용하는데 햄스트링에는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는 근력이 감소하는 게 그렇게 환자가 느낄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이 감소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도 못하겠지만 실제 사실도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건형건만을 이용해서 십자인대 재건술하는 거는 크게 근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로 해부학적인 터널을 잘 뚫느냐의 여부인데 사실 과거에 시행했던 대부분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경고를 통해서 뚫은 터널을 이용해서 대퇴골까지 터널을 뚫다 보니까 거의 그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11시 방향, 왼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1시 방향 정도의 터널을 뚫게 됐었는데 원래 전방 십자인대 해부학적인 위치는 11시나 1시 방향이 아니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시 반 정도 방향에 전방 십자인대가 부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터널을 이제 뚫어야 원래 이제 해부학적인 터널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보시는 사진은 경고 터널을 통해서 대퇴 터널을 뚫다 보니까 11시 방향의 그 터널을 뚫다 보니까 해부학적인 터널을 못 뚫은 반면에 우측에 보이는 것은 9시 방향 정도의 터널을 뚫어서 원래 위치에 이식물을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요즘에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경골이 됐든 대퇴골이 됐든 해부학적인 터널을 뚫게 되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이식물의 길이의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수술할 때 고정해놨던 이식물의 길이의 변화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길이의 미스매칭이 생기게 되면은 무릎이 완전히 안 펴지거나 완전히 안 구부러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이식한 이식물이 파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터널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로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도 일부 잔존 인대가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잔존 인대를 제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잔존 인대를 보존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 잔존 인대는 이게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그 잔존 인대까지 혈관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나면은 이식물의 잔존 인대로부터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이식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잔존 인대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기회를 없애버리는 요소가 되니까 이식물이 다시 살아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잔존 인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방 십자인대 싸고 있는 그 막에는 프로프리오셉션 그 리셉터라고 해서 고유 수용 그 감각을 느끼는 그 감각 그 세포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세포들의 기능은 뭐냐면은 그 무릎의 그 위치나 방향이나 밸런스나 뭐 이제 이런 운동 같은 걸 감지해서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전방 십자인대를 수술하면서 잔존 인대를 제거를 하게 되면 쉬운 말로 한 발을 잘 못 쓰거든요. 그 이유는 밸런스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잔존 인대를 보존함으로 인해서 이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스포츠나 운동에 복귀할 수가 레저 생활에 복귀할 수가 있고 일반인들도 좀 이렇게 좀 무릎을 많이 쓰거나 밸런스가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도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잔존 인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저희 병원에서 잔존 인대를 잘 보존을 해서 제거하지 않고 십자인대를 재건했던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고유 수용체 감각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잔존 인대로부터 혈관이 이식물에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이 재생이 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네 번째로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조직이나 뼈에 무리가 안 가는 내구정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가능하면 대퇴골 쪽에는
버튼이나 흡수성 나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골 쪽에도 보통 이제 나사를 많이 박는데 흡수성 나사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보이는 것은 위아래 그 메탈로 된 나사를 사용한 반면에 우측의 사진은 대퇴 쪽에는 이게 버튼을 이용해서 고정이 됐고, 이쪽 그 경골 쪽에는 흡수성 나사를 통해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엑스레이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메탈로 된 나사를 쓰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나이가 먹어서 무릎에 2차적인 수술을 했을 때 그 나사로 인해서 수술에 그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성 나사를 쓰는 것은 그 중요할 것 같고요. 메탈 나사를 쓰는 경우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은 대퇴골 쪽하고 경골 쪽에 위아래 다 나사를 박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퇴골 쪽에는 나사를 박기 위해서는 대퇴 사두근 중에 그 외측 그 강배근 쪽으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손상을 줄 수가 있게 되겠고, 아래쪽에는 경골 쪽에 이렇게 나사를 받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겨울에 춥거나 아니면 조금만 부딪혀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측에도 경골 쪽에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재거수를 보통 하게 되게 되는데, 수술을 2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흡수성 나사를 써서 2차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자가건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부학적인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잔존 인대를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능하면 뼈나 조직에 그 무리가 안 가는 버튼이나 흡수성 나사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는 건 당연한 거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후에 텔루스 검사를 했을 때 이 좌측에 보시는 그 엑스레이가 오른쪽 무릎의 엑스레이인데, 반대쪽에 좌측의 무릎에 비해서 앞으로 밀리는 정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상에 가깝게 기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꼭 확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